진단 정확성에 대한 연구의 질평가 도구 커다스2와 커다스-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크란의 김현정입니다. 진단 검사에 대한 평가 도구 이 두 가지고요. 커다스2는 단일 진단 검사를 비교할 때, 커다스-C는 두 개의 진단 검사를 비교할 때, 두 가지는 다 커다스이기 때문에 도구는 일맥상통합니다. 진단 연구에 대한 질평가 도구는 사실은 다양한 평가 도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다스라는 도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는 커다스2와 커다스-C를 개발한 그룹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찾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 연구는 환자분이 있고 대상 진단 검사가 수행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레퍼런스 스탠다드 표준 검사라고 얘기도 하고 참조 표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위에서 맹검하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 검사의 과정입니다. 진단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진단검사의 논문 중에서 실제적으로 한 개의 진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두 개의 진단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테스트 A를 하게 되고, 인덱스 테스트 B를 하게 되고요. 레퍼런스 스탠다드를 통해서 A와 B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A와 B를 각각을 측정을 하는데 상태를 변화시킬 만한 시간 간격이 있다면 A와 B의 진단의 정확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옆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랜덤하게 나눠서 인덱스 테스트 A와 인덱스 테스트 B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검사는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진단 연구는 왜 빗뚫림 혹은 변이가 생길까라고 한다면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환자가 포함되는가, 라이트 스펙트럼의 문제고요. 환자의 확인, 표준 검사, 그리고 확인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환자의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준 검사가 있고 대상 검사가 있는데 표준 검사의 결과를 알고 대상 검사를 판단한다거나 대상 검사의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표준 검사의 결과를 확인한다면 우리의 평가는 각각에 대해서 서로 코릴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검사와 대상 검사 사이에서는 평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라이트 스펙트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환자의 상태는 환자가 굉장히 초기에 우리가 그것을 증상을 느끼기 전에 상태가 있다가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만큼의 증상이 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환자는 보다 더 진행이 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 도구가 환자의 그런 여러 스펙트럼 중에 어느 스펙트럼을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런 대상 파퓰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구에서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화와 관련된 오류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진단 도구가 진단해 내려고 하는 환자의 상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선생님들이 진단 연구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오류를 발생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알려져 있는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의 대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민감도 특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 검사가 유용한 것은 알려진 환자군 건강한 대조군의 상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사실은 명백하지 않는 질병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하는 그 불명확한 부분에서 진단의 유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단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것은 정확성을 굉장히 바이어스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검사의 대상 질병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와 질병이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중간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퍼스트 네가티브와 퍼스트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단검사는 우리가 트루 네가티브와 트루 포지티브를 얼마나 잘 진단해 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단한 것에 따라서 펄스 네가티브나 펄스 포지티브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떤 질병에 따라서는 펄스 포지티브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에 따라서는 펄스 네거티브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의 정확성과 이득과 위해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를 한다. 내가 만약에 하나의 연구 내에서 CT하고 MRI를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 테스트 A, 만약에 이것이 CT면 CT, 인덱스 테스트 B, MRI면 MRI입니다. 근데 두 검사를 모두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검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덱스 테스트를 하나를 하고 나머지 인덱스 테스트 B는 일부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렇게 랜덤하지 않게 뽑게 된다면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는데 하나의 연구 내에서 그럴 때 한 개의 테스트가 너무 비싸거나 침습적이어서 모두 할 수 없다면 A를 검사한 것과 B를 검사한 사람에서 B 검사하는 사람은 랜덤하게 선정이 되어야만 A와 B의 진단의 정확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개를 비교하는데 진단 연구에 이런 게 많습니다. 나는 CT하고 MRI를 비교하고 싶은데 A 연구에서는 CT만 봤고요. B 연구에서는 B는 MRI만 봤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A 연구에서의 레퍼런스 스탠다드에서 A의 정확성이 명확하게 나오고 B의 정확성이 명확하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파퓰레이션이 타겟팅했던 인구 집단이 다르다면 실제적으로 진단의 정확성은 한쪽 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란 변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을 내는 것에서는 이런 오류가 적은데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서는 하나의 연구 내에서 두 개를 모두 다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한다면 모두 다 두 도구를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랜덤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환자가 환자다, 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참값을 어디에서 얻냐면 표준 검사의 결과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근데 표준 검사가 현재 이 질병을 타당도 있게 또는 정확하게 환자임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 진단도구 인덱스 테스트 A가 적절하게 환자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검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진단의 정확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검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타겟 질병을 디지즈를 구분할 표준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단 검사에선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상적으로 모든 대상은 표준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에선 이게 어려운 건 예를 들어서 CT나 MRI를 찍어서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환자에게 수술을 통해서 위암을 바이옵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CT나 MRI를 통해서 위암이 없다고 나온 환자를 우리가 이 사람이 그것이 진단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이라는 침습적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양성, 그러니까 파지티브 결과에 대한 결과만 있고 네가티브인 경우에서는 표준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진단의 정확성의 연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레퍼런스 스탠다드 바이어스 표준 검사 비틀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 스탠다드가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혹은 인코퍼레이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포함 빗돌림입니다. 대상 검사를 하고 표준 검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표준 검사라고 하는 것이 대상 검사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내가 보고자 하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자 하는데 A와 B를 비교하는 B는 A에서 추가의 일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A와 B 검사는 실제적으로 서로 코릴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다 진단의 정확성 혹은 양군의 상호 관련성, 진단검사의 상호 관련성 이런 부분을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파셜 베리피케이션 바이어스라고 부분 확인 비틀림입니다. 환자는 대상 검사를 하고 표준 검사를 해야 하는데 표준 검사를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 진단 검사에서 파지티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상 검사에서 디퍼런스 베리피케이션 바이어스 차별적 검증 비틀림입니다. 대상 검사를 하고 표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암이 나왔는데 그러면 수술을 합니다. 따라서 표준 검사 A는 레퍼런스 스탠다드 A는 바이옵시가 되겠죠. 근데 네거티브가 나온 사람은 바이옵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냐면 2년, 3년 팔로우업을 해서 환자가 암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환자가 암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준 검사 B는 환자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환자는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미해서 발견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 검사, 대상 진단 검사
의 정확성을 또다시 오류가 빗둘리게 만드는 결과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차별적 검증을 하는 빗둘림입니다. 검사 결과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검이 돼서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검사와 레퍼런스 스탠다드 모두 다 맹검이어야 되고요. 대상 검사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그 두 가지도 모두 다 맹검이어야 합니다. 또한 맹검이 된다는 것은 서로 내용을 모른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임상적 정보 역시도 우리가 일반적인 임상 정보에서 모르는 거라면 우리의 실험에서도 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맹검입니다. 환자를 대상검사하고 표준검사했지만 모두 다, 둘 다 대상검사를 확인할 때 표준검사를 모르거나 표준검사를 확인할 때 대상검사를 모른다거나 결과를 서로 몰라야 하고요. 진단검사 두 가지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맹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일반적인 임상 상황에 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임상 상황에서 이런 다른 지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면 우리는 이런 추가 정보 역시도 없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상황과 동일한 세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 진단 검사에 따른 진단의 빗돌림 위험은 비교군이 없는 우리가 싱글, 나는 CT의 진단의 정확성을 봐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 환자를 잘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상 검사가 적절한 연구 설계는 대상 검사, 표준 검사를 모두 수행하고 환자를 특정 환자군 대조군 뽑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환자를 모두 뽑아서 무작위 또는 무작위 선출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라이트 스펙트럼이라든지 혹은 대상 검사와 표준 검사가 명확하게 확인됐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서로 코릴레이션 돼서 포함되어 있는 관계는 아닌지 이런 것들 혹은 대상 검사를 하고 표준 검사를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질병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교군이 있는 경우는 비교군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상 검사와 그리고 표준 검사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만약에 A와 B를 각각을 하게 된다면 A와 B의 시간차에 따른 빗돌림 위험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쿼다스2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쿼다스2에는요, 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환자의 선택, 인덱스 테스트, 대상 진단 검사, 레퍼런스 스탠다드 표준 검사, 플로우 앤 타이밍에서 흐름과 시간이라고 하는 4개의 항목이 있고요.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각각의 4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하고요. 어플리케빌리티라고 하는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고의 질은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는 시그널링 퀘스천을 yes, no로서 대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쿼다스2는 이렇게 동일한 4개의 항목인데 2개가 동시에 잘 됐는지 2개의 연구 수행이 각각 대상검사 A와 B가 동일한 연구 내에서 잘 수행이 됐는지 그리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해석됐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다스 C를 하면서 쿼다스 2의 도구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 논문을 가지고 평가를 직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캔서, 그래서 서비컬 캔서를 진단하기 위한 팝스메어, 리퀴드 베이스드 사이톨로지 그리고 콜스포스코피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본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자의 선택입니다. 환자의 선택은 지금 쿼다스2는요. 포함된 환자는 무작위 선정, 연속된 선정 반성을 이용했는가, 환자 대조군 디자인을 피했는가, 부적절한 배제 기준을 피했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의 시그널링 퀘스천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빗돌림 위험과 이 환자의 셀렉션이 나의 시스테마틱 리뷰의 질문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다스 C의 항목입니다. 그럼 대상검사 A와 B를 이 항목에 따라서 각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쿼다스 C는 동일하게 쿼다스 2를 적용하고 각각의 검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대상 검사가 빗돌림이 낮은가, 그리고 모든 대상자가 모든 검사를 받았거나, 혹은 A를 받거나 B를 받은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2개 다 받거나, 혹은 A를 받고 B를 받는 게 일부만 받다면 무작위 할당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또 하나, 무작위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리고 환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몰라야 되기 때문에 알로케이션 컨슐먼트가 됐는가. A와 B를 모두 다 하면 무작위는 불필요해요. 하지만 얘를 A 일부하고 B를 일부 한다면 실제적으로 양구의 컴패러빌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 대조군 연구, 진단 아닌 치료에 대한 무작위 배정 연구를 할 때와 동일하게 양구는 무작위가 잘 되려면 배정 은폐까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높음, 낮음, 명백하지 않음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150명의 이전의 팝스메어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프리비어스의 팝스메어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150명의 환자가 있고요. 이 환자들이 이런 하스피탈에 왔고 온 환자들은 모두 다 컨벤셔널 팝스 테스트와 리퀴드 베이스 사이톨로지라고 하는 검사 두 가지를 모두 다 했고요. 그리고 세임 섹션에서 바이옵시하고 콜로포스코피인가요? 콜포스코피인가요? 어쨌든 이 바이옵시를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함된 환자는 무작위 선정, 연속된 선정 방식을 사용했는가? 네, 명백하지 않죠. 네, 환자 대조군 디자인은 피했는가? 환자와 대조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팝스메어 결과로서 ASC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150명의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대조군 디자인은 피했습니다. 부적절한 배제 기준을 피했는가라고 하는데 부적절한 배제 기준에 대한 제시가 없어요. 따라서 명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컨벤셔널 팝스 테스트하고 리퀴드 베이스드 콜포스코피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이톨로지인가요? 리퀴드 베이스 사이톨로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평가한다면 환자는 연속된 사용인가? 아니요. 사용하지 않고요. 환자 대조군 디자인은 피했습니다. 부적절한 배제기군 명백하지 않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비툴리미엄은 높음이라고 각각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했으니까요. 그래서 포함된 대상자가 고찰 질문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나의 질문이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ASC를 진단받은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는 적용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팝스메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질문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드밴스된 ASC를 진단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높음은 아닌데 명백한 기술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다스 C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비뚤림이면 낮음이냐? 아니죠. 그렇죠? 모든 대상자가 대상을 검사를 받았는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무작위 배정됐다면 이것은 두 사람이 모두 다 두 가지의 검사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두 군의 양군의 컴패러빌리티에 있어서는 낮음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비뚤림염이 높지만 실제적으로 비뚤림염 비교 가능성에 있어서는 두 군은 같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된 환자가 무작위 선정 방식을 이용했는가, 환자 대조군 디자인을 피했는가, 부적절한 배제 기준을 피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C는 이 두 가지를 이 검사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검사를 두 군이 동일하게 받았는가, 두 검사를 무작위로 할당했는가, 만약에 다 받지 않았다면 무작위 할당을 했는가, 할당 방법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상 검사입니다. 대상 검사는 인덱스 테스트의 결과는 표준 검사 결과 없이 해석됐는가, 스레스홀드가 사용됐다면 있는 사전에 계획됐는가, 빗돌림 위험이 있고 해당 결과가 고찰의 주제가 다른가라고 하는 점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다스 C는 똑같이 각각을 하고요. 대상 검사의 빗돌림 점이 낮음인가? 대상 검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정보가 없이 해석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개 받았다면 하나의 검사가 다른 대상 검사, A의 결과를 기반으로 B를 평가한다거나 B의 결과를 기반으로 A를 한다거나 해서 다른 검사 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하나에 유리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빗돌림 위험을 보게 됩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패솔로지스트는요.
LBS랑 LBC랑 그다음에 팝스메어 뭐 이 모든 바이옵시까지 모든 다 환자의 컨디션에 대한 지식 없이 어느 지식도 없이 해석됐다라고 해서 모두 다 맹검하에 해석됐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없이 해석됐는가? 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스레스홀드가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네, 사전에 계획됐는가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됐는가 스레스홀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레스홀드에 대한 것이 없다면 여기에서는 예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비뚤림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은가 낮음이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와 같은가 낮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는 낮음으로 평가했는가 예고요. 그리고 각각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평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영향을 줄 가능성은 두 가지는 서로 같기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고 유리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평가하면 빗돌림 비교 가능성 두 개에 대해서는 낮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스탠다드 표준 검사 참조 표준입니다. 하위 질문은 두 가지예요. 표준 검사는 대상 상태의 환자를 명백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 표준 검사는 대상 검사의 결과에 정보 없이 해석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빗돌림 위험을 평가합니다. 하위 질문 허다스 C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대상 검사가 모두 다 빗돌림 위험이 낮음인가? 그리고 표준 검사는 대상 검사 중 어느 것과도 서로 관련되지 말아야죠. 바이옵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연구의 수행에서 두 개의 비교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바이옵시는 결과인데요. 바이옵시는 어떤 것과도 지식을 모르고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 바이옵시는 명백하게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정보 없이 해석됐는가?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따라서 빗돌림 위험은 낮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찰 주제와 다른 우려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낮음이고요. 모두 낮음인가? 네. 대사 검사가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가? 네. 팝스메어그 LBC와 바이옵시 간에는 서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이 빗돌림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 낮음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연구의 흐름과 타이밍입니다. 시그널링 퀘스천은 대상 검사와 표준 검사 사이에 검사 수행 공백은 적절한가? 모든 환자는 표준 검사를 수행했는가? 환자는 동일한 표준 검사를 수행했는가? 똑같은 모든 환자는 분석에 포함됐는가? 빗돌림 위험한 평가하고요. 여기서는 적용 가능성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위 질문은 모두 다 낮음인가? 대상 검사 사이에 적절한 여기는 표준 검사와 대상 검사 사이의 시간이고요. 여기는 대상 검사들 간격입니다. 동일한 표준 검사를 시행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결칙이 있다면 양구는 동일한 결칙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검사 수행 기간이 공백한가 한꺼번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쌤 섹션에서.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을 줘야 된다. 혹은 만약에 컨벤셔널 팟캐스트하고 LB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선행한다거나 무엇이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명백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팝스메어나 LBC라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해석되기 때문에 검사 수행 시간의 공백은 적절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는 표준 검사를 시행했는가? 모두 다 수행했습니다. 150명. 동일한 표준 검사를 시행했는가? 네, 모두 다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모든 환자는 분석에 포함됐는가라고 보시면 쭉 보시면 150명, 150명 각각이 분석에 모두 다 포함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수행의 공백이 적절한가? 모두 다 동시에 했으니까 네다라고 하면 되고요. 혹시 그 잠깐의 몇 초 사이에서의 서로 다른 몇 분 차이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하신다면 뭐 아니요 또는 명백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표준 검사를 수행했는가? 그렇고요. 모든 환자는 동일한 표준 검사를 수행했는가? 맞습니다. 모든 환자는 분석에 포함됐는가? 맞습니다. 따라서 둘 다 낮음입니다. 빗돌림 위험이 낮음으로 했는가? 내고요. 적절한 검사 간격을 가지고 있는가? 팝스메어하고 LBC를 무엇을 먼저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일한 세션 안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느 걸 순서적으로 먼저 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음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표준 검사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결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두 가지는 빗돌림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낮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상 검사 사이에 결집된 자료의 유사한 구성비,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적절한 시간 간격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명백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했다면 높음이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허다스는 만약 포함된 모든 항목이 빗돌림 위험이 낮거나 적용 가능성의 문제가 낮다면 빗돌림 위험 낮음, 적용 가능성 문제 낮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한 개 이상의 도메인에서 빗돌림 위험이 높다거나 적용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빗돌림 위험의 가능성이 있고 적용 가능성의 문제가 높음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네 개의 도메인에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있고요. 어플리커빌리티는 플로어와 타이밍을 제외한 나머지에서의 어플리커빌리티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로우, 하이, 그다음에 uncertain이라고 하는 unclear risk of bias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혹은 각각 요약된 결과로서도 그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의 흐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에서만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비스라고 하는 도구를 통용하시면 코다스2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다스2를 개발한 사람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되고 평가 결과를 그냥 각각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로비스라고 하는 툴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쿼다스2와 쿼다스-C를 개발한 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진단검사에 대한 질평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